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에서는 동포의 귀한 이민과 방문 취업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동포와 관련된 개념들, 즉 교포라는 말하고 동포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했습니다. 1993년 이후 한국에서는 교포라는 말보다는 동포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디아스포라라는 그 용어의 의미도 옛날 유대인을 얘기할 때와 또는 오늘날 중국 동포를 얘기할 때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죠. 옛날 유대인을 얘기할 때 또는 옛날 올드 마이그런츠를 뜻할 때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뿌리를 상실한 사람, 즉 망향민을 뜻하는 굉장히 슬픈 이미지였으나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나라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영웅 같은 의미로 이미지가 변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즉, 최근의 디아스포라 개념은 초국가주의라는 개념하고 연계되어 이중국적, 다중국적, 다중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한인이란 외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을 합친 개념인데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한인, 즉 해외 동포의 수는 730여만 명이었죠. 남북한 인구 다 합쳐서 7,500만이라고 할 경우 인구 중 10명 중에 1명꼴로, 즉 10%가 재외한인이었고요. 5천만 남한 인구하고 비교해도 7명 중 1명꼴로 재외 동포이니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업은 해외 동포가 아니라 이들 중에 국내로 귀한 이주한 재외 동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들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초기, 중기, 최근이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였는데요. 주요 사건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친척 방문을 오게 된 사건, 1993년 동포 카드를 포기하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제도로 선택한 사건, 1999년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였는데요. 이 시기에는 1999년의 재외동포법이 중국이라든지 구소련 동포를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2001년 말 헌법재판소가 이는 위헌이다, 즉 차별이다 라는 판결과 그에 따른 취업관리제 그리고 방문취업제 실시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방문취업제의 의의 그리고 영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최근 시기란 2007년 방취제 이후의 변화로 특히 2009년부터 중국 동포들에게도 방문 취업제 체류 자격에서 재외 동포나 영주 등 체류 자격을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졌고, 취업 업종도 그간 제한하던 것에서 많이 확대되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현재 국내에 방문 취업자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동포 귀환이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떠한가를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배경 그리고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2023년 현재 방문 취업제가 아직도 의미가 있는지 또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주 수업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재외 동포에 대해 그리고 이들의 귀한 이민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